네, 보시는 것처럼 군이 조금 전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바로 재개해야 된다, 아니다 조금 신중해야 된다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정오부터 전면 재개를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적절한 조치고 오히려 네. 조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하여튼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3일이 되는 오늘에 정식으로 이제 재개를 했고 특히 김정은이 생일날 재개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몇 가지 의미를 짚어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8.25 합의를 북한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8.25 합의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안보 위협,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므로써 북한이 8.25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북 응징과 제재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을 다소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김정은이는 8.25 합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다고 그래가지고 황병서와 김양건이한테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줘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유도해서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정치 작업까지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다시 재개함으로써 김정은이의 리더십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김정은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손상이 갔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핵실험을 하면서 정부에서 바로 나온 것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네.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정말 우리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조치를 바로 취했구나. 이런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줌으로써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 분위기를 리드해 나가는데 상당히 힘이 실리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현재 대북 확성기 재개 문제를 두고 이 국내에서도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념간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게 시간이 지연됐을 경우에 이런 이념 논쟁, 남남 갈등이 상당 부분 더 크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데 3일이 지난 오늘 드디어 시행함으로써 이런 남남 갈등이 불필요 이상으로 이게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물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확성기 방송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안 싸움까지 미리 막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앞서 보도에도 나오긴 했지만 북한이 보면은 여타 경제적인 제재보다도 이 확성기 방송에 가장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기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체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과업은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안정적으로 딱 정착되게 만드는 게 가장 큽니다. 그걸 위해서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 정치도 있고 그다음에는 사상 통제, 사상 충성 운동도 있어요. 특히 청년들에 대한 사상 충성까지 사상 그런 그 개조 운동까지 강력하게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판국인데 이러는 판국에 우리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밖의 세상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독재 압제하에서 시달리고 있는지 정말 북한 주민들은 인권 보호를 얼마나 하나도 못 받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한테 또 3대 세습체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대단하게 보장받고 있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적나라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게 가는데 이런 사상 충성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상 운동을 버리고 충성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하는 것을 이런 확성기 방송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치술이 이건 잘못됐구나. 이대로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북한의 체제는 결국 김정은이만이 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잘못된 나라로 간다. 이런 의식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확성기 방송의 위력은 장기화되고 지금도 불규칙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네. 이걸 네. 불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24시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나 어떤 내용들이 북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동요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겠습니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정은 체제의 허구성. 네.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어느 국제사회도 김정은이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1년에 한 20여 차례씩 국제 정상들과 이 나라의 문제, 또 세계 국제 정세의 문제까지 토론하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비해서 김정은이는 세계 어느 나라 국가의 정상과 원수도 김정은이를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단 한 번도 해외 나가지도 못하고 평양에서 정상회담도 못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나타내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이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또 이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이런 스마트폰이 북한에 지금 한 300만 대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외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런 통신 수단들이 북한에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류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이 한류 문화의 어떤 진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지금 방송 보니까 이해란의 100세 인생 틀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100세 인생이 우리 국내에서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고 인간 생활의 자유로움과 풍요로움, 얼마나 이렇게 자기가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100세까지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남자 평균이 한 80세쯤 됩니다, 수명이. 예.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한 65, 6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해란 노래 하나를 통해서 야, 김정은이가 얘기한 대로만 우리 살면 정말 천국에도 가고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한국에서는 말이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이러는데 이해란 노래를 들어보면 네. 와, 이거 100세까지 풍요롭게 사는구나, 이런 거를 한숨에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담는 내용의 다양성 때문에 김정은이가 느끼는 충격은 그만큼 크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심리전적 수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인 이런 대북 응징 수단이면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그 방송 도달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에는 최신형 이동식 확성기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북 방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국방부가 알려진 바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고정식 확성기 방송은 DMZ 전선의 그 지역에 걸쳐서 11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1개가 있는데, 이 대낮에 이 통달 거리가 이제 낮이냐 밤이냐에 조금씩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한 10km에서 20km 정도, 네. 그 정도의 송달 거리를 갖추고 있고, 도달 거리가요? 도달 네. 거리가 방송이 나갈 수 있는 네네. 청취가 가능한 거리가 10km에서 20km 정도에 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DMZ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병사들은 최소한도 북한군 병사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한테 주는 그 정신적인 그런 충격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이제 고정 확성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취약점도 있습니다. 네. 이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6개 정도의 이동식 그런 확성기도 가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총 17대를 지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 6개의 이동 그 확성기의 경우에는 송달 거리가 고정식이 10에서 20km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동식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확성기의 위력이 네. 조금 크기 때문에 송달 거리가 한 30km 정도로 더 큰.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병사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 더 많은 북한 주민과 네. 병사들이 청취가 가능한 그런 이 확성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기동성도 더 갖출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 고정식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작년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했을 때 이 확성기에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조준 타격이라든가 다른 무력 도발을 했을 때 예. 이런 확성기가 타격을 입어가지고 이런 방송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전술적인 입장에서도 이동식 확성기를 운영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확성기 타격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뭐 군이 만약에 확성기를 타격하게 되면 3-4배로 응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입장 아직까지 큰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확성기 방송이 3일이 지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렇게 이제 수소폭탄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 한국 쪽으로부터 예상되는 또 국제사로부터 예상되는 제재가 어떤 거가 있을 것인지 다 면밀히 도상 연습을 다 연구를 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확성기 방송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서 북한 측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무력 도발과 우리 대남 비난 이런 행태의 수준을 기본적으로 깔고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준 타격하겠다든가 확성기 방송했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이 전개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확성기에 대한 조준 타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반적인 대남 도발 형태를 볼 때 네. 우리 단순하게 DMZ라든가 NLL 이런 경계선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대남 전역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방법의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이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대북 응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응징 자세를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말 약속이 충분하게 북한 측에 전달이 되려면 북한이 1차적인 이제 반응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응을 해왔을 때 우리가 3, 4배 응징하겠다. 그랬으면은 최소한도 4배 이상의 응징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있을 때 우리는 네. 기본이 어떤 응징이냐면은 지원 지휘 세력까지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까지 전부 시설과 인물에까지 전부 응징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배 응징의 범위를 넘어나서 이번에 도발해 올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지휘 그다음에 지원 그런 시설과 지점에 대해서는 응징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차없이 응징을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무력 도발 양상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곤욕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 연합 자세를 그야말로 총동원해가지고 제일 처음 북한이 도발하면은 가차없이 응징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을 한다면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궁금한데 오늘이 또 김정은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는 이제 김정은 체제의 특성은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국가나 정상적인 어떤 그 결정 과정에 있는 인물들이 북한의 예상되는 태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히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특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일날인데 오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하는 것이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후 언제든 갖은 형태의 모든 도발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모든 대응 준비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김정은이가 이제 오늘은 생일날이기 때문에 도발을 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천진난만하게 가정을 하고 대응 조치를 강하면 오히려 김정은이가 더 세게 우리에게 반발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는 굉장히 변칙적인 그리고 불가 예측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김정은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 정책도 논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도 우리가 임박 징후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지금 혀가 찔렸다. 기습적으로 실험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김정은 체제의 속성은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대로 언제 어디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상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정권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어떤 정책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면 허점이 다시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한미 양국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미 공조 방안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한미 공조는 우리 한미 양 정상 간의 전화 통화로 시작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북한이 도발이 있을 때 가동하는 한미 양국의 아주 단단한 공조 체제가 지금 이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국방장관하고 미국 국방장관하고도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 확장 억지 수단을 전부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전폭기, 이런 전투기까지 전부 이제 동원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 공조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네. 상당히 강하게 이제 북한에게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모든 확장 억제 수단에 제가 보기에는 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까지도 포함할 때 모든 확장 억제 수단이
실효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은 과거와 달리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겁니다. 수소폭탄 실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플루토늄이라든가 또 이 고농축 우라늄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폭발력의 위력의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수소폭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억제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아주 강화된 수소폭탄까지 동원할 수 있는 북한이 이제 핵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모든 확장 억제 수단이라고 해놓고 전술 핵무기 한반도 상주 배치를 거론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먼저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운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미 공조 방안까지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